마지막 부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서 5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곳은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일반인도 공람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은 끝이 나는 건데, 처음에 과정이 제안, 주민 의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 심의,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고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를 여러분들과 한번 봤고요.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효과를 한번 볼게요. 지정 효과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정이 됐다는 그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 효과는 국계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됐다 하는 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정 도면의 고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에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를 볼게요. 그러면은 허가 대상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건축이 있어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이 있고,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해가지고 제작한 시설물 설치가 있고요. 또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고, 이걸 하면서 이제 토속의 채취를 하게 되죠. 토속의 채취. 토지를 분할한다, 나눈다는 얘기죠. 큰 필지에 한 필지에 아니면 땅이 있다면은 이거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를 분할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그 쌓아놓는 행위, 적치행위라고 하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다음에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항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간이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도시개발구역 안에 그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에서의 토속 채취, 또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 적치 행위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이런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농림, 경작,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둔 곳에 대지에다 물건 쌓는 거, 관상 중목의 임시 식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이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다 완성이 시켰다. 이건 성공이고, 그랬을 때는 공사 완료 또는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이 도시개발지역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완성을 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없으면 이제 실패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정 고시가 됐는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성공을 하면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정 고시일부터 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가 없으면 2년 다음 날 예외적으로 해제가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이다. 5년.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다음 날. 이거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이다. 그리고 5년. 실패 시에는 전 용도구역으로 환원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폐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간색 글씨로 된 것을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날짜 글씨들 보면 참고가 되겠고요. 이제 시행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시행자의 한번 종류를 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 되겠고, 네 번째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가밀 억제권 내에서 공장이나 법인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나 공장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공장 억제권 내 공장시설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있었던 곳이 전부나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 그러니까 공장이나 주사무소, 본점, 사무소를
옮기는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 두 번째는 과밀 억제권 안에서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대학 시설 전부를 수도권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7번까지 했고, 다음 8번 주택법에 따라 사업 시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 2개 이상 출자 법인이 있는 곳, 토목공사업, 건축업 면허를 받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 여러 등등 시행자들이 있다. 시행자의 종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시행자 및 실시계획에서 전부 환지 방식이 있는데, 전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시 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토지를 기존 소유자들에게 받아서 개발을 하고 다시 그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을 진행하거나 그들이 만든 조합에 한해서 이제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특칙이 있어요.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굴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개발 계획 수립 고시 후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신청했던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인정할 때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빼고 토지 면적의 절반과 토지 소유자 수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시행자 변경을 보도록 할게요. 시행자 변경.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 아니한 경우나 못한 경우나 똑같은 거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고요. 세 번째는
시행자의 부도, 파산, 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생겨서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어렵다 할 때 시행자 변경을 하고, 네 번째는 시행자로 지정이 된 그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1년을 얘기하는 거죠. 1년. 1년 동안. 1년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게 시행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규약 및 시행 규정의 작성. 규약의 작성이라는 거는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장을 주지 않는 규약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규약. 두 번째는 시행 규정의 작성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행 규정의 작성이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듣거나 뭐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정 제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국가나 그런 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제외하는 거죠. 요런 거는 제외다.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정을 제한을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다. 원칙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제한을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이 할 수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분들이 제한 지정 요청을 하면 어디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하게 되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시행 업무의 위탁 및 신탁. 시행의 위탁이 있는데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탁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위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공공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 이거를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위탁. 도시개발을 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또 토지 매수 업무도 해야 되고, 손실보상 업무, 또 주민이주, 대책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번 신탁계약에 의한 사항 한번 볼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아니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지정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통보해야 되고 그래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조합의 설립을 보도록 할게요. 조합의 설립. 첫 번째 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 조합원,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대의원의 조합원의 경비 부담 이렇게 해서 뭐 7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설립의 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설립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인가.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를 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하고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있어요. 세 번째, 조합원 자격. 여기는 토지 소유자, 조합원 자격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두고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합원은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잘 작성해야 된다. 정관이 중요하죠.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비법인입니다. 주택조합은 비법인.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그 조합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30일 이내.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의 직무, 의결사항, 대의원의 구성, 조합의 해산, 합병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해서 이 법으로 규정한 것 말고는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보면은 토지 면적이 얼마가 있든 간에 평등한 의결권이 주어지고요.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그가 가지고 어떤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았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원 이전 받은 이전 한 그 원래 조합원의 그 권리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비 부담. 이거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고요. 정관으로 정했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산할 때 다 이걸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보고를 하죠. 책자를 만들어서. 근데 누가 봅니까?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조합원이라면. 2절 실시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의 의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가는 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가 과정이고 의견 청취는 벌써 이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 그다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고시, 관보나 공보에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 송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